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10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동훈 검사장의 검찰 주요 요직으로의 복귀 소식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에 홀가분하게 무죄 투쟁하겠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이명박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 이야기까지 저희를 또 한 번 좌절하게 했습니다. 또 이어 나오기 시작한 중대재해법,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노동정책 변화와 영업제한 철폐의 보완책은 신뢰 환기라는 방역법 완화 정책은 저희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됐을 뿐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혼돈의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7.83%를 득표해 48.56%를 득표한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단 0.73%라는 역대급 최소표 차로 민주정부 4기 정권 창출에 실패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24만여 표로 역대 대선 최소 표차였는데요. 윤 후보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밝힌 대로 과반을 넘는 정권교체 여론을 등였고도 매우 버거운 승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기적에 가까운 기염을 토하는 선전을 벌인 셈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10일 새벽 3시 47분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당선자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이 후보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전국에서 일상을 뒤로하고 함께 해준 많은 국민 여러분, 낮밤 없이 땀 흘린 선거대책위원회 동지, 자원봉사자, 당원 동지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모든 것은 다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라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선대위 우리 상근자들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그리고 전국의 지지자 여러분, 우리 이낙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전 후보님, 그리고 김동연 후보님,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우상호 총괄 본부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를 못 채워서 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이 선대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의 부족함을 탓하시되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언제나 믿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족한 때문에 생긴 일이지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고 그리고 평가받는 성공한 정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중앙위원회 해단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다시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후보는 해단식에서도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우리 선대위, 민주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냈지만 이재명이 부족한 0.7%포인트를 못 채워서 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당원 여러분, 제가 부족했다,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가 발언하는 동안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났고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왔기에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여러분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할 경우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5월에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를 3월 25일 이전으로 앞당겨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최고위원회 결정을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요. 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0.7% 석패,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과 정치 구도 속에서 더 얼마나 선전했어야 할까요? 정말 투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정치 지도자, 그의 이름은 이재명입니다. 남녀를 갈라치기 하고 20대 남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호소력을 미치는 이런 정책으로 20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성 유권자들을 좀 너무 경시한 그런 단견이었다고 봐요. 우리 이 현대 정치사에서 이 20대, 30대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선의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이제 또 올랐습니다. 최초로. 젊은 2030 여성 유권자들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이고 대화하고 뭉치고 행동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2030 여성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 유시민 작가가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죽고 있다는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2030 여성을 향해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KBS 대선 개표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유 작가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유력화되자 제가 후보라면 역전하기에는 남은 표가 너무 적다는 걸 인정할 것 같다라며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이 보여준 표심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유 작가는 현대 정치사에서 2030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선 권력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처음 떠올랐다. 젊은 2030 여성의 유권자분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이고 대화하고 뭉치고 행동하고 선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번 대선에 나타난 2030 여성들의 움직임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함께 지켜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는데요. 유 작가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출연해 성평등과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해일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며 과거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죽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 작가는 1번남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비록 내가 2번남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1번남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생각을 해왔던 게 아닌가라며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저 자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선에서 저에게는 제일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주장했던 세대 포이론, 이대남 전략, 젠더 갈라치기 이슈 등이 모두 정치 혐오만 조장하고 만들어냈다는 사실만 확인된 건데요. 어떻게 통합과 상생을 이야기해야 할 정치에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이라는 해묵은 논쟁을 만들어내 선거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전략은 실패했고
이제 그가 30대에 정계 은퇴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의 정치는 미래가 없습니다.